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초기 재개발 구역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소개시켜드렸던 초기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태평동 4구역입니다. 태평동 4구역은 예전에 구역 지정이 됐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 중인 구역인데요. 이제 곧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구역입니다. 태평동 4구역, 제가 대전 유일한 환승역 인근이라고 했는데요. 유일한 환승역은 아니지만은 135선 환승역, 1호선 도시철도와 3호선 광역철도로는 유일한 환승역이 용두역에 생기죠. 이 근처에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용두동 1구역,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용두동이 2구역, 그리고 태평동 5구역,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곳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태평동 4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식 좀 빠르게 듣고 싶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카페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평동 4구역 한번 말씀드리면요. 추진위원회는 2006년 8월에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재개발을 한번 추진했었죠. 정비구역 지정도 2018년 1월에 됐지만은 2013년 4월에 추진위원회가 취소가 됐고 정비구역 해제도 2013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즘 주택 경기가 워낙 좋고 입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태평동 4구역 자체가 예전에는 역세권과의 거리가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가깝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환승역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가깝게 좋은 입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재개발이 다시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예전에 정비구역 해제 이전에 태평동 4구역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런 모양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되어 있었죠. 여기가 이제 태평중학교고요. 당시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가운데 도로로 인해서 1단지, 2단지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모양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좀 재척 구역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태평동 4구역의 모양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대전 도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도시 및 주광역 정비 기본계획인데 이제 당시에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으로 불렸습니다. 보시면 당시에 태평동 4구역이 있습니다. 요 색깔이 재개발입니다. 요 색깔이 이제 재건축이고요. 당시에 이렇게 재개발로 좀 추진되고 있었죠. 인근에 지금은 해제됐지만 태평동 1구역도 있었고 지금 조합 설립이 된 태평동 2구역도 있고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제 태평동 3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 대전 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보면요. 요 색깔이 지금 정비 예정구역 폐지구역입니다. 당시에 태평동 4구역이라든가 유천동 4구역, 유천동 2구역 굉장히 해제된 구역이 많았죠. 용두 A구역도 당시에 선화 A구역도 당시에 이렇게 해제가 됐었죠. 그리고 2030 대전 도시정비 기본계획 보면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완전히 기본계획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태평동 쪽이라든가 유천동 쪽이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 상당히 많았고 촉진구역 변경 공람 공고 중인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구역 중에 용두 A구역도 이제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인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평동 4구역도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평동 4구역 한번 보면요. 면적은 56,000입니다. 원래는 8만원이 좀 넘었는데 아까 제가 재척구역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56,000으로 좀 많이 줄었고요. 예상 세대수는 1057세대,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380분 정도 되니까 한 3배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84 위주로 건축이 됩니다. 84A가 521세대, 84B가 288세대로 84 위주로 건설이 되고 39제곱미터의 임대가 64세대, 59제곱미터가 184세대가 현재 건축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구역으로 하려고 했던 모양은 이런 식의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으로 추진을 하고 태평 오거리 쪽 인근만 조금 재척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좀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태평중학교 태평동 오거리 쪽이고요. 일부 상가 부분을 좀 재척시키고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태평동 4구역은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 태평동 5구역 정비 기본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조합에서의 계획은 이쪽에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동주택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 선이 무엇이냐면 하천입니다. 하천. 지금 복개천으로 도로가 깔려 있긴 하지만은 하천입니다. 하천은 정비 기반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1단지, 2단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평동 5구역도 이쪽에 한쪽을 기반시설로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태평동 4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 이 하천이 1단지, 2단지로 구분시켜주는 그 장애 요인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태평동 4구역과 태평동 제척구역, 그 제척구역의 일부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일 것 같고, 아마도 태평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마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태평동 4구역보다는 좀 빨리 동의만 받는다면 빨리 건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지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지역 중에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우선 1-3호선 환승역이 가장 큰 입지 상승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2024년엔 두 군데 다 완공이 되죠. 용두역사와 용두역 1호선과 3호선역이 바로 인근 도보 500m 안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도보로는 한 2-3분이면 당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룡역보다 더 가까워졌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빛나게 됐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품고 있는 구역들은 대전에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많이 추진됐던 구역 중에는 없고요. 용두 A구역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고요. 뭐 목동, 더샵 리시빌 아니면 선화 B구역, 선화구역 같은 데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고, 중촌동에서 지금 추진 중인 중촌동 재개발 구역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끼고 있습니다. 한데 이쪽들에 있는 학교들은 용두 A구역이나 선화구역 같은 데에는 초등학교와 여중 여고를 끼고 있고, 중촌동 재개발 구역은 초등학교와 남중 남고를 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태평동 4구역은 초등학교하고 남녀공학인 태평중학교를 끼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면에서 나쁘지 않죠. 여기가 중구긴 하지만은 서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유동천만 건너면 서구다 보니까 충청권에서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인 둔산권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용두역을 이용하게 된다면 세종과장이면 둔산 중심권에 있는 시청역에 하차가 가능하겠죠. 뭐 시간상으로도 얼마 안 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가깝고 백화점 같은 생활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평동 4구역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요 용두역 인근, 환승역 인근의 용두동 1구역이라든가 용두동 2구역, 태평동 5구역 상당히 많죠. 이제 여기 용두동 1구역 요번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고요. 용두동 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는 조금 다툼이 있어서 사업 진행이 조금 느슨해지긴 했는데 입지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좀 빠르게 추진된다면 많은 관심 보일 것 같고요. 태평동 5구역이 조금 늦습니다. 용문 1, 2,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철거가 완료되고 올해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태평동 5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태평동 5구역 같은 경우 딜레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태평동 4구역 인근이 태평동 2구역과 태평동 5구역 그리고 태평동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추진이 된다면 인근의 주거 입지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태평동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태평동 시장은 다른 대전에 이제 시장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태평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기도 편하고, 뭐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선병원이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죠. 아니면 충대병원도 가깝고 을지병원도 지하철로 이동 가능하다 보니까 병원 이용도 가깝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용하기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인근에 이제 태평동 1구역만 잘 추진된다면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계획도 보시면요. 이렇게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 층수 29층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태평동 5구역이고요. 이렇게 태평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하천인데 복개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기반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에는 이제 공원으로 이용되고 태평중학교와 육평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입지상으로 모양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공공청사로 태평 1동 동사무소가 단지 내에 위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이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평동 4구역 초등학교 통합거리입니다. 유평초로 배정되고요. 유평초는 현재 보면은 태평동 4구역 인근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 태평동 4구역 이쪽 부분이 주택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평초등학교도 다니는 재학생들이 아파트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다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근 아파트 시세입니다. 태평동에 이제 가장 가격이 비싼 곳은 태평동 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지금 5억을 8사 기준 5억을 넘었고요. 환승역으로 인해서 초역세권이 된 유등마을이 84제곱미터가 4억을 돌파했습니다. 유등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구축이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태평동 5구역과 태평동 4구역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태평동 5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구역이다 보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씩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아지고 신축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근 아파트 특목고 진학률 보면요. 좀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성중학교, 충남여중, 중앙중학교, 그리고 태평동 4구역이 많이 가게 될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가 상위권에 위치하고요. 호스톤여중이나 한반중학교가 좀 하위권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고나 외고도 상당수 보내고요. 그리고 충남여중 같은 경우도 외고를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중앙중과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도 과학고를 1명 이상씩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이 지금 많이 하위권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이 호스톤여중이나 한밭중학교 인근도 지금 다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제 곧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주면 태평동 4구역 모양입니다. 굉장히 좁은 길, 열채골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길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뭐 사도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길이 쭉 연달아서 있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만한 거리고요. 이렇게 오늘 입지가 좋은 초기 재개발 구역 태평동 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평동 4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물건을 갖고 계신 분이나 매수를 원하시는 분이라도 전화를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전 초기 재개발 구역인 태평동 4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